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직 사퇴를 국감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서 이른바 대장동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보고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원팀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는 윤석열 후보의 천공 스승 얘기가 TV토론에서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역시 살펴봅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김영진 상황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선관위원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맞서러 나왔습니다. 뉴스 열기는 어떤 내용 준비했습니까? 네, 또 부정선거 이슈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경선이 조작됐다. 경선 예, 결과가 그렇습니다. 좀 잘못 나왔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 경선이다. 예, 누구 얘기죠?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그 후보. 민경욱 후보는 아니죠. 예, 후보가 아니니까.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영끌 인터뷰는요.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서 정치연원 전반을 짚어볼 텐데요. 말씀하신 황교안 전 대표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님은 사실 지역구가 수원에 있는데 고향은 충남 예산입니다. 성일종 의원님은 예산에 바로 붙어 있는 충남 서산입니다. 서산. 네. 예산과 서산. 충청도 사투리로 오늘 할까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툴러서. 한번 해보지요. 해볼까요? 예. 오늘 주요 대선 후보의 주요 이슈들로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첫 주제는 먼저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도지사직 사퇴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과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대장동 이슈에 대한 정면 돌파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인사권자로서 관리 책임은 인정했지만 해당 개발 사업은 당시 불확실한 부동산 상황에서 이뤄진 사업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원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낙연 캠프는 후보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본인은 오늘도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네, 첫 주제는 이재명의 정면 돌파로 잡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이 공지가 됐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 나왔었는데 캠프 내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국감에 정면으로 대응하자. 이 의견이 밑에서 참모들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건가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임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래서 도지사직 사퇴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캠프 내에서도 사퇴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역할을 좀 더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과 국감에 전격적으로 임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같이 드렸고 오늘 최종적으로 아마 지사께서 딱 판단하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감의 증인으로 대선 후보가 나오는 전례는 없었지요. 하지만 또 안 나오면 피한다. 또 이런 공세가 있을까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정면 돌파를 하려면 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 받으세요. 예. 뭐가 두렵습니까? 뭐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서 그걸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국감은 뭐 기관장으로서 있으니까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고요.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행정부지사가 관뒀어요.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예. 이 도지사가 나오고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야당이 행정부지사한테 묻게 될 거예요. 이분이 야당이 물었었을 때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위증죄가 걸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저는 이걸 스위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사는 어차피 관둬야 되거든요. 대권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봐보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행정부지사가 그대로 대행을 했습니다. 경남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지사가 관둘 거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그냥 놔두면서 도의 행정의 연속성상을 유지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를 교체를 했어요. 이제 곧 또 도지사 관둘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이런 예. 거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에서 사실은 경기도지사는 행안부에서 경기도와 협의하에 임명하고 있고 근무 기간에 맞춰서 보통 순환보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의 절차와 시스템에 맞춰서 한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오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지사는 사실은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마치 뭐 그런 것처럼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그건 과도한 국민의힘의 그 억측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정리해서 이상은 행정부지사가 관두고 다른 사람이 지금 교체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리가 그렇습니다. 공석은 아니고. 예, 예. 공석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아, 우리 공석을- 송일종 의원님도 알지만 충남부지사도 충남도와 협의하여 대략 한 1년 정도에 한 명씩 교체돼서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한 거지 무슨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꾸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은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도지사가 이제 대권 후보로 갔기 때문에 관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도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부지사가 연속해서 그 일을 보완나가는 것이 상식선이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와대하고 협의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1급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자리거든요. 설사 그런 이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이제 관둘 거기 때문에 좀 더 있어라 하고 5, 6개월 놔뒀어야지요. 성일종 의원님이 저 걱정하시는 바대로 새로 오신 오봉권 그 경기부지사도 경기도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다 그 행안부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정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제가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실게끔 그런 인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이 같아요. 지사의 그 국감에 대해서 부지사가 행정부지사 당연히 배석하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보호막을 쳤다. 아니, 저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보고, 그건 과도한 이거야말로 오병건 지금 부지사가 얼마나 이전 시기에 그 자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면 훨씬 더 답변이 더 잘할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 방어 장치를 이렇게 칠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감을 말씀드리지만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지 않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받으시라. 특검 받으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부족하면 특검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검을 좋아하시면 윤석열 후보의 청부 고발 사건, 고발 사주 사건도 김웅 의원도 특검을 요청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아니, 왜 못해요? 그것도 특검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아니 그거는 요청하시지. 자 그거는 여당이 공권력을 다 들고 있잖아요. 검찰, 그렇지 경찰. 않습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당은 수사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윤석열 야당은- 검찰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야당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일할 수 판단할 수 있는 특검을 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이 특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그 4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을 때 특검을 얘기하면서 지금 검찰 말이야. 일 똑바로 한 말이야. 당신들 그러면 되겠어. 똑바로 수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단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검찰 내에는 윤석열 검찰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예. 봐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해서 50%한 주를 가져가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50% 이상이라야 할 때만이 국가기관이 민간의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땅이 27만 5천 평이잖아요. 대장동이. 그 땅값이 평당 한 600만 원 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280만 원대로 이걸 강제 수용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절반 가격으로 강제 수용을 했는데 그게 50%한 주의 위력이에요. 한 주의 위력. 무슨 얘기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을 성남시가 한 주를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는 조건으로 해서 공권력을 발휘를 해서 민간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7명한테 1조 원대의 돈을 특정인 7명한테 나눠준 거란 말이지요. 사실관계가 전혀 자,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러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도 침탈을 했다고 한다면 예. 이게 공권력이 개입됐다고 하고 또 이재명 지사께서 잠시만요. 거기까지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티키타카를 추구하는 토크기 때문에 이걸 너무 1분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국민의힘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LH가 하지. LH가 국민의힘인 신영수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MB 정부라든지 그 이후 성남시 의원들이 공공개발을 그렇게 막아가지고 민간개발로 전환을 했어요. 그 원죄가 국민의힘에 있는 거예요. LH에서 그럼 공공개발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MB 정부에서 해제를 하면서 100% 민간개발로 전환하니까 그렇게 가면 1조 원의 수익이 전부 민간에 가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관 공동개발을 통해서 5,503억을 환수한 거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1조 원의 수익을 다 민간에 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민간 개발은 왜 민간 그 개발 사실관계는 아니, 총 수익이 1조인데 1조에서 1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기 1분 때문에 듣기세요, 1분. 사실관계 정확히 얘기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자, 국민들께서 서산에서 1분 이제 하겠다고. 예. 국민들께서 이거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비교적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 개발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또 시장에 맡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공공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성남시가 50대 50% 한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 정확하게 이득을 가져왔으면 돼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성남시가 아예 다 통째로 수용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나서 지금 현재 1조 원대를 7명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유재산을 침탈한 거라니까요. 아니, 이거 1분 사실이에요. 30초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요, 이제 제가 10초 말씀드리면 정도. 예. 50초.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성일종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당에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3년간 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이 민간 개발로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데 만약에 손해가 났을 때 성남시는 어떻게 할 거냐? 왜 그것을 민간 개발로 하려고 왜 공공 개발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막은 당이 국민의힘 당이에요. 개발의 방식은 100% 공공개발, 민관 50대 50, 민간 개발이에요. 그거에 맞게끔 했는데 해당 시에는 1조 원의 수익을 어떻게 관으로 환수할 것인가? 거기에서 50 플러스 1주로 해서 5,503억을 성남시로 환수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나눠준 거죠. 그렇게 걱정을 했으면 이 지사가 토지개발공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 여기 공영개발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으면 제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MB 정부에서 자, LH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LH에서 정부를 해제한 걸 어떻게 해달라고 MB 합니까? 정부를 자꾸 끌어가지 마세요. 이 민간에 이득 주는 걸 그렇게 반대했으면 이 지사가 그러면 100% 민간 개발로 그냥 놔두는 거였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럼 1조 원의 개발 수익을 그냥 민간이 가져가게끔 놔둔 게 맞습니까? 아니면 5천억을 환수하는 게 맞습니까? 민간이 개발을 했으면요. 민간의 사유재산을 침범을 안 했을 거예요. 600만 원짜리를 280만 원에 수용을 못 한다니까요. 사업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민간이 맡기는 거예요. 자, 왜 해제를 했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에서 해제를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놀부신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 지사가 정말로 공공개발에 대한 컨셉이 있는 분이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었으면 성남시가 토지공사로 위례 신도시처럼
택지 개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4,040억 1조 원에 이르는 그 이후에 또 이득이 많이 가져갔는데 그런 돈 그렇게 안 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문제는 5,503억도 이거 아니에요. 뭐 이제 1분 됐으니까 하시면 내가 5,503억도 설명을 할게요. 또 이걸 그거는 계속 이제 많이 나온 요거는 제가 얘기니까. 많이 했는데 예, 예.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데 지금 뭐 총과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만 지금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보기에는 얘기를 하시면요. 그 5,503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에서 100% 공공개발을 막았고 지방공기업의 그 기체 발행 자체가 행안부 박근혜 정부 허가사항인데 막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SPC를 통해서 50대 50으로 개발하는 그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1조 원 중에 5,500을 환수했다. 그게 최선이었죠. 지금 해당 자, 지역의 이 이거를 부분은 하나를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아니 사실은 제가 요거 계속 하나만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제가 짧게 요거 그럼 마지막 1분만 마무리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공공개발을 하려면 성남시가 정말로 공공개발 충실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이 50%한 줄을 가지고 수용을 해서 엄청나게 사유재산을 침범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5,503억 얘기를 하시는데요. 1,822억 이외에는 나머지 다 도시 기반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도시를 만들 때는 도시 택지를 개발해서 가운데 소방서 넣고 거기에 병원 넣고 공공용지 넣고 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 자, 아니에요. 도로하고 자 그런데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관이 인허가를 낼 때 다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강남의 현대에서 짓고 있는 것도 1조 7천억을 환수하잖아요. 그래서 인허가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허가 할 때에 시는 얼마든지 이 부분을 환수해 낼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거 하지도 안 하고 실제는 1,822억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다 당연히 기부 체납 받을 것을 지금 사실 전체 얘기는 이득이라고 하고 된 있는 거예요. 얘기들이어서 그럼 이 사실은 5,500억에 다- 대한 얘기만 사실은 다 해주세요. 말씀을 저번 토론에서도 했는데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대장동 안에 들어가는 시설로 기부 체납해서 그 안에 있는 SOC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장동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 1공단을 구도심에 있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 2,600억의 돈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예.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는 틀리다. 그리고 의왕의 백운밸리도 똑같이 한 30만 평 정도 개발했는데 거기는 의원님이 원하는 방대로 했는데 적자가 40억이 났어요. 언론에서 1,200억씩 들어온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이게 뭐냐면 50대 50으로 해서 문제가 없어요. 예. 사업 방식이 사전 확정 방식이냐 사후 배당 방식이냐 따라 틀렸는데 성남시는 사전 확정 방식을 택해서 5,500을 획득한 거고 의왕시는 사후 배당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30만 평을 했는데 40억 적자가 났기 때문에 물어내야 돼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책은 선택인데 5,500억을 선택하는 것을 성남시는 취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게 뭐냐면 그냥 사후에 남는 걸로 반씩 나눠가자. 예를 들어 사후정산 방식을 했더니 위례에서 그렇게 했더니 이 건설업체들이 비용을 엄청나게 계상을 해놔서 수익을 남는 게 따고 없더라. 싶은 거죠. 에이 그럼 아예 그냥 우리 거부터 그냥 확보해놓고 보자.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로 핑계고 이제 또 국민을 속이는 것이지요. 정말로 속이는 것이지요. 예. 아니 향후에 이득이 났었을 때에 대한 보호 장치도 안 해놨잖아요. 그걸 안 해놓은 거에 대해서 뭐 다른데 위례도 그렇습니다. 위례도 지금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다 5% 지분이 이득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특검 가서 하면 됩니다. 아니 국감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국감에서 지금 다 숫자가 안 되고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그러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우건 의원도 특검 수용하라고 하세요. 특검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요청하세요. 예, 사실 아니, 특검 홍보가 얘기와 홍보하고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보기엔 왜 들었으니까. 틀린 얘기, 왜 틀린 얘기야? 똑같은 얘기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검찰을 이용한 국가 권력을 지금- 통해서 국기를 물러났던 사건이 특검에 더 필요한 사안인데 아이, 어거지 김웅 의원한테가 특검 수용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수사 중인 사안. 어거지 피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허위사실이나 어거지 피면 안 돼요. 정권이 검찰, 경찰 다 임명하고 다 다 윤석열의 후배 검찰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후배 아닙니까? 참. 예, 자 지금 이 부분은 특검 얘기는 사실 많이
저희도 매일같이 다루다시피 했고 그래서 양쪽 의견이 사실 똑같잖아요. 반복될 거여서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새로 나온 얘기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청렴서약서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을 매수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발각되면 협약을 통째로 다 해지하고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한다. 이런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청렴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청렴하지 못했으니 부당이득을 다 환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캠프 상황실장님이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겠지만 그 사실은 그래서 예. 그 우리 송윤정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사후에라도 사실은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 사업자들과 공직자들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마라. 그리고 예. 사업자들도 뇌물을 주면서 아니면 뭘 주면서 빨리 진행하고 수익을 높여가는 것을 하지 말고 계약서상으로 하라.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청렴서약서를 했고 사후에라도 청렴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서로 각서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사가 성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규약에 의한 부분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성남시장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권한이 성남시장에 그 있습니다. 계약은 주체가-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그 계약자 50의 마이너스 1주를 가진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맺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권 후보가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청렴서약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특권 받아요? 본인이 설계하고 그렇죠? 예. 본인이 결제하고 본인이 총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설계했고 실무를 유동규한테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설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 설계자로서 이러한 막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고 특수한 7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1조대가 가도록 했으니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왜 청렴서약서를 갖고 오지요? 그럴 거 없습니다. 특검 받으세요. 그러면 될 일인데 뭘 그러세요? 제가 보기엔 특검, 오직 지금은 특검만이 제가 보기에는 답이다. 그래야 이게 성일종- 국민들 요구하는 거를 또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보기엔 성현정 의원님은 이제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계속하면 이조 시대 왕입니다. 왕. 뭐가 아. 왕이세요? 왜냐하면 왕이네.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다 성남시장으로서 그것을 다 확인하고 했으니 왕인 이재명 후보가 다 책임져라. 그 이조 시대나 있는 왕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해당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구체적인 설계와 이런 부분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띄웠고 그것을 통해서 세 개 중에 가장 적절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50대 50으로 하고 성남시는 사전 확정 방식으로 이익 방식으로 5,500억을 환수한다. 여기까지가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바예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와 하천대유 간에 50% 마이너스 1주는 그 사람들 내에서 이해관계와 업무적 영역 간에 체결됐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그 설계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은행이나 그다음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한테 그 설계자한테 가서 책임을 말씀은 이제 수사를 유동규 받으라는 거죠. 본부장이 뇌물과 배임 뇌물로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직원들 중에 물론 그 중요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이런 거 특검을 받거나 또는 물러나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회견도 그렇고요. 후보로 선출된 뒤에 여러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관리 책임이 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사과를 했는데 근데 이 대장동 1조 원이 넘는 대장동 개발에 대한 관리 책임이라면 사실 유동규 본부장을 잘못 뽑은 거고 나름 큰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람인데 그럼 중요한 인사를 잘못한 건 아닌가. 거기에만 한정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벌써 서너 차례 그 예. 관리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말씀드렸고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게끔 했는데 수없이 그 청렴서약을 하고 화장실에까지 청렴천당, 뭐 천국. 청렴천국,
부패 지옥 이렇게까지 쓰면서 그 요구로부터 벗어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탈한 것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 그다음에 그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 거죠.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5억의 돈을 받았으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잘못을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표 내고 특검을 받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자, 예, 예. 여기는 시장으로서 있었던 거 본인이 결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볼펜 한 자로 사는 것까지도 다 본인이 챙기고 사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1조 돈이 이게 빠져나가고 정말로 거기 민원도 많았고 또 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토건 세력들이 바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거 설계할 때 사인까지 다 해놓고 나는 그거 모른다?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리 책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무 책임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유동규가 나오고 구속되고 하니까 또 한 발짝 또 빼면서 이제 관리 책임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권 주자가 비겁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예. 입장이 이런 입장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저기 그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반론을 하게 되면 저도 다른 비겁해질 얘기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같은 얘기가 비슷하게 많이 나왔고, 근데 대선 이후에 이제 캠프 상호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봤고요.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승복 발언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서른 의원은 다른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나중에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번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원회는 사실상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법률적으로 이것을 다시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무적으로 저희가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님도 당신의 사전에는 불복이란 없다. 선대위원장도 맡겠다. 수차례 공언해 오셨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 당 전체를 위해서 결단하고 승복하실 거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경선 승복을 아직 안 했는데 원팀이 가능할 거라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민주당의 전통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전통과 4기 민주정부 재창출이라고 하는 큰 과제에서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큰 차이가 없고요. 서른 의원님도 아마 그 애정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 송영길 당대표와 민주당의 절차적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예. 당연히 원팀이 돼서 승리를 위해 같이 나간다라고 봅니다. 남의 당이지만 전망하시기엔 옆에서 볼 때. 저는 김 의원님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광주의 사인을 왜 민주당이 못 읽었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광주의 사인이면 그 광주 122표로 그렇습니다. 네. 122표로 이낙연 후보가 이겼거든요. 예. 그때 대장동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는 어떤 곳이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철학, 그 헌신이 거기에서 꽃을 피운 거고요.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정의 정신을 거기에서 뒤집어 엎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주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선택을 이번에 125% 이겼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강성 친문들이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1등으로 당선시켜 놓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 그게 서울에서 와서 강성 친문이 아닌 선거인단들이 61대 28로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뭐냐. 특검을 받으라고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를 지금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른 의원님께서 3사람 정도를 만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에 이거 정말 심각하게 느낀 것이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걸 봐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 정면 돌파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겠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말씀을 좀 길게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예. 첨언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3명의 뭐 증언자 서른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셔서
저희들도 3차 선거인단의 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잘 분석해서 잘 대응해 나가겠다. 그리고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라고 저희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이 있으면 예.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경선 과정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없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우리 당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연기만 말씀드렸고, 피운다라고 제가 보고 계시는 보기에는 거군요. 원팀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또 야당이 그렇게 또 지적해 주시니까 그 지점도 잘 평가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본질의 문제는 부패한 후보에 대한 그 이력과 현상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걱정도 저는 쉽게 이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도 생각합니다. 잘 듣고요. 홍준표, 윤석열 그 두 후보의 여러 흠도 한번 잘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주제가 넘어갑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좀 오래 갔는데, 예. 워낙 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지사의 정면 돌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정면 돌파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솔땡님께서 이낙연 후보의 경선 불복이 장기화될 경우 정면 돌파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시땡땡님, 대장동 사업 실적을 설명할 절호의 기회니 이 지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같이 가실 것 같은데 혼자서 가라. 아니, 국감장에 혼자 들어가시니까. 국감장에 혼자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김땡땡님은 이 지사의 장점은 솔직 담백하게 들이받는 게 압권인데 그 모습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되는 성일정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요. 반땡땡땡땡님 정면 돌파가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서땡땡땡님께서는 주랭랑 치려다 공격받을까 억지로 가면서 무슨 책임지는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하냐라는 의견도 있고, C땡땡님은 당연한 일을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냐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썰전 라이브에는 여야 지지층이 골고루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의견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이 정파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저희는 골고루 있습니다. 좋은 예.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고정이시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꼽이 맞군요. 예. 앞으로 다음- 시청률을 많이 올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끊어주실 때 약간 좀만 끊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티키타카를 추구하는 방송으로. 야당이니까 좀 더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 내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다음에 김일성 산부자가 통일을 이뤄내고,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날씨가 된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자, 이거 좀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게 아니, 좀 제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모르겠어요. 이 검찰총장을 적이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없어요. 아닙니다. 이런 황당한 사람이 그거는-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아니, 되는 거 그걸 아닙니까?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아니 직접 의사결정. 만나셨으니까 하는 아니, 말이죠.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원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천공 스승 만난 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거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원으로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 개인적으로 예.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되겠지요. 그 우리가 살면서 사실 뭐 재미로서 보는 경우도 있고, 예. 좀 뭐 답답할 때 좀 이렇게 어떻게 될까 하고 뭐 암담하니까 한번 이런 데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 되게 봐보면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아마 제가 볼 때 70-80% 이상은 본인은 안 봐도 주변 분들이 아마 그런 것도 봐주고 격려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일들인데 이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너무 뜨겁게 검증을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볍게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뤄질 그런 아젠다는 아니다. 예. 개인적인 취향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국가 지도자를 뽑는데 큰 아젠다로서 세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아젠다가 투에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두 번째 주제가 일단 주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천공의 성 윤석열.
원래는 애니메이션에 천공에서 라퓨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단 천공 스승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아주 그 야당의 대선 정책 토론을 그 활기차게 만든 아주 활기찬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첫 출발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서 최순실이 했었던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주술적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광화문 내거리에서 오방랑이 탁 터지고 정말 무당 옷을 입고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IT 정보화 시대로 가는 나라에서 과연 저 퍼포먼스가 뭘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예.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서 나왔던 그림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주술적인 아니면 미신, 점 이런 것으로 빠져드는 문제에 관한 좀 피부적인 이 반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공도사님께 손이 빨개지고 피를 토하고 암이 나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주술의 시대에 다시 돌아가는 과학의 시대에서 그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예.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천공도사님하고 만나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저 현장에 있었잖아요. 광주에 다녀왔거든요. TV 토론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든 한 번씩은 재미삼아도 보고 답답할 때 한두 번 본 건데 그걸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끝내고 말자. 그리고 이것이 국가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다 있잖아요. 국가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 국가에 있는 법을 가지고 하고 국민 눈높이에 상식에 맞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상식과 법 그리고 이성으로서 국가 경영을 하는 것들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러나 이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 우리 주자들이 그거에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윤 총장이 걸어오신 여러 해온 그런 과정들을 봐보면 상식선에서 또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은 어제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TV 토론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그에 대한 유승민 후보가 좀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 오늘 유승민 후보는 인터뷰에서 이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런 사람에게 즉 천공에게 물어보고 할 겁니까? 라고 물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국사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 후보들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성일종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냥 뭐 고민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물어보고 고민 상담 그냥 대화 친구로서 천공 스승에게 얘기했을 수가 있겠지만 설마 저렇게 국사 뭐 미사일을 반격할까요 어쩔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안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후보들 입장에서야 지금 서로 천하를 놓고 싸우는 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이게 일회성으로 사실은 그렇게 봤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왕자를 3일 연속 토로에 쓰고 나오고 학문침, 그다음에 이번에 왔던 천공도사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천공 스님을 국사로 보실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김건희 우리 그 씨가 사실 논문이 유지 논문이라고 해서 예. 사실 점이에요. 점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유추되면 또 이 천공 스님을 소개해 주시는 사람이 김건희 씨고 김건희 씨와 같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에 천공 스님을 만나서 검찰총장의 사퇴 여부를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천공 스님이 주었다. 그러니까 검찰에 피해를 주지 말고 당신이 사퇴하라. 그래서 사퇴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범주를 뛰어나는 범위라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과 홍준표 의원이 하지 않았을까.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호라서 빨리 걷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저 나와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교적 그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연연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재미삼아 봤든 일회적으로 한번 봤던 것들이
저는 이런 그 대선 주자의 상대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공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지속돼서는 결코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김건희 씨의 논문은 일단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거는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이다. 관상이 아니고라고 얘기했는데 제 논문 제목은 정확히 이겁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이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요겁니다. 운세에 관한 그렇죠. 운세를 이제 비즈니스화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때 이제 유지가 영어로 YUJI 이렇게 써서 좀 논란이 되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일맥인데 윤석열 후보가 왕, 학문침, 천공스님 나오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한 3개월 동안 1일 1 망언으로 해오셨어요.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의 현재 이 상황과 판단, 근거를 가지고 과연 어떤 말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120시간 노동도 필요하다. 그거하고 또 설화 같은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보통 대한민국의 인식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천공스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검찰총장 사태에 대한 논의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만뒀다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에 당혹하지 않겠습니까? 120시간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 총장님 말씀은 이 노동에 대한 연구자들, 상식적이지 연구자들, 않아요, 개발자들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야밤에 이 작업 능률이 오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그 자유를 줘라라고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건데 120시간을 갖다가 여기에 묶어가지고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도 된다 이거는요. 부정식품도 그렇습니다. 불량식품이냐 부정식품이냐 그랬는데 불량식품은 정말 끊어내버려야지만 아주 나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 문제 있지만 부정식품은 하루나 이틀만 지나가더라도 그걸 부정식품이라고 분류를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알겠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맞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두 분 얘기는 이제 비슷하게 다들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오늘 정치권의 다른 얘기들도 모아봤습니다. 독한 썰들을 모아봤는데 강정 아나운서가 썰픽 정리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4위 보시죠. 코드명 한복. 자,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들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서 오늘의 드레스 코드 한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썰전 라이브 선정 베스트 한복 픽은 누굴까요? 바로 이분, 사또 복장의 탁현민 의전 비서관입니다. 얼핏 보면 호위무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탁 비서관은 의전 비서관이어서 전통 의장대 복장을 빌려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3위 보시죠. 김동연, 신당 창당 본격 돌입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썩 바람직하지 않았던 분들은 일단 제외라면서 일반 시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는데요. 김동연의 새정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영업비밀 유시민, 거세지는 민주당 원팀 파열음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혹시 참여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일반에 있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영업 비밀인가요? 우리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분들은 참여시켜야죠. 유 이사장은 이틀 뒤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아직 유 이사장은 이렇다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1위, 호남은 민주당 나와바리입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을 수십 년간 여기가 자기 나와바린 것처럼 자기 지역인 것처럼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해왔는데 뭐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나와바리,
구역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쓰지 말아야 할 단어죠. 또 한 번 입이 화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네 가지 썰픽을 들어봤는데요. 짧게 촌철살인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님부터 부탁드리면. 대통령께서 한복을 입으셨잖아요. 예. 이 가을과 한복이 잘 어울립니다. 저도 지역에 우리 해미 읍성이 500년 이상 된 아주 고성이 있는데 이 행사할 때 저도 꼭 한복을 차려입고 갑니다. 그런데 이 한복 문화 주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광객도 외국에서 많이 오고 할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행사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이신 성일종 의원께서 대통령의 한복 문화를 아주 잘했다. 야당이 좋게 비판하는 긍정적으로 것만 아닙니다. 평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드문 일이어서. 예, 신은진 의원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나와바리. 그렇게 했으면 이쪽에서 칭찬했는데 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칭찬 좀 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민주당은 예. 그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 죽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홈그라운드, 영어로 홈그라운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 모든 걸 다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데 말과 행동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즐거움을 주시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준비하신 다음에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네 분의 토론회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가장 혹독한 입장료를 내기 시작하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 대권 후보로서 좋은 위치에 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 한두 번 할 땐 이런 표현은 정치인으로서 신인이어서 그랬나 보다.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주 그러시니까 근데 별로 그냥 또 유권자들이 약간 무덤덤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바리는 시다바리와 함께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일본 용어의 잔재인데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저의 직동 깐부 대신 직장 동료 직동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직동 직동 그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요? 저희끼리 화제는 거 아니에요? 아나운서가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느냐? 아. 주로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본인의 주장 아닙니까? 자, 아무튼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임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당헌 당규에 나와 있고 또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 근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황교안, 윤석열 후보 전도가 아니라 부정선거 전도사인가? 물음표. 자, 부정선거. 자, 황교안 후보가 지난 8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경선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총선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사실 부정선거가 얼핏 보면 새로운 소식은 또 아니에요. 여태까지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표현을 빌리자면 이 부정선거는 황교안 후보의 나와바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선거는 지난 4월 총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 8일 발표됐던 그 컷오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태풍의 핵을 막으려고 나를 잘랐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시겠죠? 네. 구체적인 제보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컷오프 과정에서 그 내부 경선에서도 뭔가 부정의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그렇다면은 황교안 본선 진출 막으려고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화면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자, 근거가 뭔가요?
네, 일단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선거 관련된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은 공개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측에서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때는 왜 부정선거인지 어떤 근거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조작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 공명선거 추진단장 직접 결론을 내렸는데 들어보시죠. 그 내용을 전부 검증한 바 순위에서 따로 조작이라든가 또는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든가 당원 투표가 조작되었다든가 하는 사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자, 일단 후보 8명 중에 1명이 직접 경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 입장에서는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를 하고 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특히 황교안 후보에게 부정경선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 근거나 자료 등을 좀 달라 협조 요청을 했는데 황 후보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당 차원에서 황 후보 주장대로 컷오프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결론 내렸는데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조작됐는지 검증할 테니까 제보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한번 황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시죠. 글쎄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하고 없다 이렇게 하고 또 말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부정선거의 양상이 분명해지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면 내가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제보들이 이게 맞는 것인가.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버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먼저 어떤 여론조사 결과나 여론조사 문항 또는 모바일 투표 로그 기록 같은 이런 컷오프 관련된 일체 자료를 황 후보 자신한테 먼저 주면 자, 내가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받은 제보와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입증 책임까지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주장에 했던 그 근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지금 얘기를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당 차원에서 공식 조사했다는 것도 못 믿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발을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황당하다 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황 후보 측의 부정선거의 근거를 계속 요청했지만 오히려 당이 먼저 모든 컷오프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근거 없이 계속 황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대한 해당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결국 떨어졌으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들도 있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그 4강에 올라간 4명의 후보들이 떨어진 4명과 그 도와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일명 깐부짓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득표를 위해서. 네. 하지만 황 후보에게는 지금 4명이 모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진 않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자, 국민의힘은 경선 컷오프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황 후보도 함께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당의 결정을 잘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지금 어찌 보면 조금 무리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당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어요. 이런 설명도 했어요. 왜냐하면 당의 주장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초반에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 사무처에 보관된 자료와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더니 부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당에 보관된 자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9일에 당에서 냈던 입장문에 보시면 자, 관련된 결과들은 확인되는 즉시 현장에서 파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황 후보 측의 주장인 겁니다. 또 이 부분을 따와서 이건 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어쨌든 뉴스 썰기 이후에 이제 곧바로 김재현 최고위원 또 영끌 인터뷰에 나오시니까 아까 오프닝 때 박성태 선배 앵커에게 문의를 했기 때문에 또 물어보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청와대까지 겨냥한 설훈으로 잡아봤습니다.
청와대까지 겨냥한 서른입니다. 자, 앞서 이제 썰라에서 봤지만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 발언을 정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도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선 발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라는 인사를 보낸 게 알려졌잖아요. 네. 자,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이낙연 후보 측의 지금 어떤 경선에 대한 이의 제기가 좀 명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서른 의원이 자, 문재인 대통령도 무효표 반영 여부 또는 어떤 과반 여부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보지 않고 서둘러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른 의원은. 자, 청와대도 만약에 서둘러 발표를 했기 때문에 판단이 서둘렀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지금 이낙연 캠프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제 은어로 뇌피셜인지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 입장에 동조할 거다. 청와대에서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청와대 지금 분위기를 전해 들은 건 없고 한마디로 근거는 없다. 그 근거라는 거는 서른 의원 본인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 서른 의원과는 좀 다른 생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였었죠. 박경미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이재명 후보 측이 문 대통령과 면담 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면담을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면담 요청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정식 후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서른 의원이 사실 대장동 관련해서 최소 이제 3사람에게 관련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3사람이라고 구체적인 명수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캠프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지금 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한 말이죠. 오늘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3사람한테 들은 제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참고로 오늘 썰기는 제보를 받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얘기를 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캠프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좀 당황스럽다. 조금 앞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캠프 후보, 뭐 선대위원장 이런 캠프 실세 핵심 관계자들 몇 명과 공유를 하는 상황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공유하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 지금 이낙연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절대 경선 불복은 아니다. 이런 입장과 기조를 갖고 있는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캠프 기조와는 확실히 좀 차별화돼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다라고 토로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 공식 브리핑에서도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선당후사 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호소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정작 지금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최고위에서 이제 이낙연 캠프 이의 제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지고 어쩌면 또 내일 이낙연 후보가 최종 입장을 또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서른 의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격주로 정치 현안과 국민의힘 내부 또 대선 경선 과정을 좀 자세히 짚어보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이성대 기자가 뉴스설기 코너에서 이른바 황교안 후보가 주장했던 경선이 조작됐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서 한마디부터 하신다면요?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께서는 당의 대표를 지냈고 사실 이제 그 평생 검사로서 또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거든요. 이분이 사실 우리 당의 경선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확보했던 그 후보 간의 그 득표율과 발표된 득표율에 따르면 실제로 좀 뭐 홍준표 또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좀 과대 계산이 되었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길래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출이 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끝내 주장하는 내용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 결과를 공개하라. 뭐 예.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 결과 공개하고 그 투표자들의 로그 기록 또 더 나가서 뭐 과연 이제 여론조사 하려면 저 전화번호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생성했는지 다 내놔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우리 선거법과 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비공개하기로 그렇게 예. 결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공개하라는 주장만 하니 아니 도대체 뭐가 그 부정선거냐. 부정선거의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전혀 없이 주장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는지.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검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전혀 부정선거가 아니다.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1위부터 8위까지 결정해서 예. 그중에서 1위부터 4위까지 컷오프를 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 내용은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비공개를 한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못한 것은 예. 그것이 이제 중간에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공개하면 사실은 2위 이하 후보들이 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오히려 추세가 고정된다. 뭔가 이제 낙인이 찍히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추세가 고정된다 해서 사실 후보 중에서도 이것을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처음부터 이것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고 마지막에 3차 이제 그 컷오프가 돼서 이제 한 최종 분은 후보가 선출이 되면? 후보가 선출되면 그때는 모두 공개하겠다. 뿐만 아니라 앞에 내용도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아니 부정선거라고 하려면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야 되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정이다 하면 당헌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도 사실 뭐 국회 출입 기자로 있을 때 보면 국회 내에서는 수없이 많은 카톡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른바 밭 해가지고 네. 누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네. 근데 저도 시험 삼아서 한번 밭으로 만들어서 글을 돌려봤는데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요 이번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한 세 개의 버전을 받았는데요. 예. 근데 선발됐군요. 이게 문제가 합치면 100%가 되든가 또는 이게 당원 투표 30% 여론조사 70% 해서 산정하면 예. 그 최종 결과 그럼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대충 산식이 맞아야 되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건데 이것에 근거해서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후보의 경선 순위는 사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김경진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협력 특보가 내가 알기로 내가 받은 거에 따르면 4%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논란이 됐는데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 것을 예. 전제로 또 정확하지는 확실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알기로. 예. 그래서 근데 또 원희룡 후보가 다른 인터뷰 보니까 그게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비슷한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일단 근데 한기호 사무총장이 자료가 여론조사는 다 파기했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서 검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검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기초 자료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회사 4군데에 왜냐하면 한 군데에 맡기면 또 위험하잖아요. 예. 혹시나 짜고 치지 않았냐. 조작하거나 뭐 이랬다고 또 공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4군데 여론조사 회사에 3,000명이 예. 확실하게 응답할 때까지 조사를 하게 하고 각각은 별도로 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4개 회사가 각각 자기들 자료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원 투표는 또 별도로 중앙선관위 K보트 시스템으로 예. 활용해서 우리가 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무려 5개 쪽에서 각각 다른 자료를 받아서 이제 이 자료를 받아놓고 실무진 서너 명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부총장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 그 각각의 자료를
갖다 놓고 이제 산정을 해서 70%, 30%뿐만 아니라 4개 여론조사 회사 있고 또 이제 그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정을 해서 1, 2, 3, 4, 5, 6, 7, 8등까지 나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전부 그 우리가 뭐 당원 투표 몇 프로, 여론조사 몇 프로, 전체는 얼마 이 계산 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관하면 이것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 2, 3, 4등만 정하고 이것을 파기했다는 거죠. 종합된 정리를 파기했고 로우 데이터는 다 갖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걸 파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흔들려서 진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 파기해버리니까 이제 그 한 장에 자리에서 정리된 것만 파기했지 로우 그렇죠. 데이터는 다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것을 다 외우고 가지 않으면 안 그렇죠. 되니까. 그 4% 차이는 맞는 건가요, 그러면? 4%는 아니고요. 예. 4%보다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덜 차이 날 수가 있고. 예. 3% 내외로 알고 있면 되는. 뭐 원희룡 전혀 후보가 얘기한 거랑 알 수가 비슷한 없어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예. 4%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예. 4%는 아니라는 거죠. 예, 급작스럽게 훨씬한 단어를 추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 최종 후보가 선출됐지만 남의 당 얘기지만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지만 당내에서는 뭐 경선 불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낙연 후보가 그 우리가 이제 3차 그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그동안에는 뭐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로 지다가 지금은 더블 스코어로 이겨버렸거든요. 예, 3차 선거인단에서 그렇죠. 그렇죠. 국민선거인단에서만.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드디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민심이 움직였다고 예. 생각할 거고 여기서 결선 투표를 하면 내가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국민의 특별당규 말씀이신가요? 민주당 당규를 제가 읽어봤는데 예. 이건 정말 읽어볼수록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민주당도 혼란에 빠지거나 관철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 원팀이 힘들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뭐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죠.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절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른 의원 같은 분은 예. 본선에서 구속된다. 그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물러나지 않고 원팀만 깨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다시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결선 투표는 갈 수 없다고 봐요. 갈 수 없다고 보고요. 네. 대신 계속 이 상태로 화합만 힘들 걸로 보시고 또 기대하시는군요. 이제 다만 민주당이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것을 뭐 최고회의에서 예. 이것은 당원 당규상 이재명이 후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밀고 나가고 이낙연 후보를 설득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어느 순간 가면 이낙연 후보도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우리 당에 그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 당내 경선 때 그때 제가 대변인이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분명히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 뭐 깨끗이 승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은 이제 잊어버리자. 그리고 뭐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투표에서도 그 당원 투표에서는 이기고 이겼지만 여론조사에서 여론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끝까지 그 지지자들은 뭐 소송도 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가 그 이명박 후보 지원 유세를 하러 가는데 집 앞에서 들어누워서 결국 차가 못 나가서 뒤로 이제 걸어서 딴 차를 타고 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지지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거죠.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이회창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예. 그래서 15%를 얻어갔거든요. 그러나 워낙 이제 보수 진영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 그 요거 이명박이 당선됐죠. 하나 여쭤보도록 이명박 하겠습니다.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사비 종교에 가깝다. 뭐 취지는 그 얘기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천공 저분이 예. 종교를 뭐 창시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하지만 이제 내용 중에는 무슨 뭐 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있고 앞서 이제 유승민 후보 얘기입니다. 만개되는 동영상이어서 저는 다는 못 봤는데 그리고 무슨 피를 토하고 암을 고쳤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그분이 주장하는 걸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 지금은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뭐 일단 뭐 천공 저는 뭐 그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예를 들어 정말 사이비 종교를 창시해서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인지도 의문인데다가 그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지금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한 상황인데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오래 공격할 소재는 못 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그냥 정치적 공세다. 공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아니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소재는 된다고 봐요. 예. 특히 제가 경쟁자라도 이야기할 소재는 되는데 그렇게 오래 뭐 끌고 갈 이야기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약한 고리지만 크게 이슈될 것 아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재밌어서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괜히 것 같습니다. 왕자를 써서 이렇게 왕인을 써서 이제 문제가 됐죠. 누군가 얘기했지만 발바닥에 썼으면 들키진 않았을 텐데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표염이 없어요. 그래야면. 발은. 손바닥에 써야 된다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말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이 지금 계속 이슈인데요. 잠시 뒤 뉴스룸에서는 핵심 인물이죠.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고 원래 대장동 프로젝트에 오랫동안 관련돼 있는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를 뉴스룸에서 직접 인터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변호사의 단독 인터뷰는 잠시 뒤 뉴스룸에서 계속 이어지고요.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